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 볼 때 사회자를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시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사회자가 보통 다른 사람 사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잘 소개를 받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사회를 보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스포츠 인권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오늘 사회를 보는 문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매우 마음을 열어서 환영하며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발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화면상으로는 한 50분 이상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무더위에 코로나도 정말 기승을 부리고 참 이 코로나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저희하고 이렇게 포럼을 함께 해주셔서 참 기쁘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이전의 포럼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영철 선생님께서 아까 다 설명을 하셨지만 이전에는 이제 발제자 토론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고 또 유튜브로도 스트리밍도 되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은 좀 어렵고요. 오늘 이 이제 줌으로 연결돼서 하는 이 포럼을 잘 녹화해서 편집을 깔끔하게 해서 이후에 이제 유튜브에는 스포츠 인권 TV 유튜브에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아무래도 이제 발제자 토론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가 보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포럼이 진행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제자 토론자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토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해드린 바대로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 기본법의 기본을 짚다. 입니다. 이제 정혁주 선생님 다 말씀하셨어요. 사회자가 이게 설명할 거다 이것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발제자께서 이제 배경적 맥락을 조금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한 4분, 5분 정도 조금 맥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포츠 기본법은 한마디로 한국의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토대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어떤 국가주의 스포츠 정책이라면 그것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전환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뭐 문제의식은 좀 중복되는 듯 합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한국의 스포츠 정책이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책 국가의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승리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를 낳았던 그러니까 국가주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었는데 이것들이 많은 스포츠 인권 침해의 어떤 구조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보다 이제는 낙후된 어떤 이 민주주의 인권의 시대에 낙후된 법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고 훨씬 더 선진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떤 스포츠 정책을 견인하는 어떤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저희가 인권학회하고 문체부하고 토론회도 한번 개최해서 법의 내용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짚어본 바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체부가 그 이후에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법안의 구성이나 내용 같은 것을 연구를 했고 잠시 좀 머뭇거린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항상 이런 변화는 이 당사자들의 어떤 아픈 비명으로부터 많이 견인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조재범 사건으로 발족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주년이 됐지만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생겼고, 그리고 올 들어서는 또 지난 시대의 일이긴 하지만 학교 폭력, 스포츠 분야에서의 학교 폭력이 연달아 이제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 곳곳의 어떤 목소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체부나 뭐 대한체육회나 이런 쪽에 어떤 비판적이고 좀 따가운 어떤 시선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후에 이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뭐 그 이전에도 뭐 여러분들이 스포츠 기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법안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혁신위원회가 공고했던 법안의 가장 근접한 법으로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과 국힘당 양쪽에서 다 발의를 했고요. 내용적으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상임위원이 그것들을 좀 통합한 대안을 내놓으셔가지고 지난 6월 말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문체위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이 법안에 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토론과 또 이 법에 관해서 좀 뭔가를 내용을 좀 더 비판할 게 있었으면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늦은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법의 의미와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토파보기,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포럼의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내용에서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 핵심은, 이 기본법의 핵심은 스포츠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명시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책무가 있다. 이것을 이제 명시한 법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보장되어야 될 인권의 목록 중에 하나로 어떤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법의 어떤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목적이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혁신위원회는 공고한 바가 있고요. 뭐 기존의 여러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학교체육진흥법이라든지 법들이 있지만 이 법들은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시대에 좀 많이 낙후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의 어떤 지능에 너무 포커스가 가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까지 어떤 문제의식이어서 새롭게 스포츠 정책을 짜는 어떤 숙제가 남아 있었고 이것이 이제 스포츠 기본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국회가 이제 이 지금 발의해서 상정해 있는 이 법이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과 취지를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잘 담아서 소화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효력은 어마어마하고요. 그것을 개정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 한자 한자를 매우 엄밀하게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어떤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사사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와 그리고 오늘의 취지와 스포츠 기본법에 대한 어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이대택 국민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대택 선생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스포츠인권연구소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하고요. 서울시 체육회를 좀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 데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혁신위원회가 공고안을 마련할 때 이 스포츠 기본법과 관련해서 주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예, 저희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20분 또는 한 25분 정도 시간을 좀 할애받은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그러니까 기본법에 대한 기본 선지식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수준들이 조금 다르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먼저 그러니까 저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개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스포츠의 권리가 당연하거나 충분한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스포츠 환경은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법이라는 게 사실 좀 뻑뻑하고 좀, 어, 도대체 이게 잘 모르겠는 그 영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오늘 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톤을 가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지난 이제 한동안 어떻게 이 기본법을 들여다봤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기본법을 제가 이제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비교 분석 형태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보물찾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놓고 야 보물 찾아봐 이러면 그냥 들어가서 찾겠는데 만약에 없는 것을 찾아봐 안 보이는 걸 찾아봐 이러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기본법 현재 상임위가 통과된 기본법에 보이지 않거나 또는 없는 것을 근데 필요한 것을 찾아내기가 쉬운가?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것은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아주 너무 심도 깊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지만 여하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올리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대로 다들 보이시죠? 예. 일단 제가 제목은 단어로 보는 스포츠 기본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보통 포럼에 이런 제목들의 이런 패턴의 제목들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예, 어쨌든 단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제가 좀 해봤고요. 한 4개의 챕터 내지는 4개의 꼭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은 첫 번째는 이제 스포츠 기본법에 포함된 단어들이 과연 우리가 원래 원하던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이신 이제 문경란 대표님께서도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왜 기본법을 권고했는가에 대한 취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법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담보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좀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스포츠 기본법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의 조항들입니다. 구성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조 목적, 2조 기본 이념, 3조 정의, 4번 국민의 권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넘어가면 이제 27조 스포츠에 나아간 스포츠 주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읽고 한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있어 봐. 이게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개념하고 방향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여기 있는가? 그래서 그 생각들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니까 가만있어 봐. 이게 필요한 단어들이 있을까? 왜냐면 단어가 결국은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최소한 그걸부터 이제 한번 유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단어를 살펴야 되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그냥 이 단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을 한번 어떤 샘플 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완전히 임의적으로
저는 임의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임의적으로 그러면 올림픽 헌장을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이제 올림픽 헌장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키워드 등 단어를 완전히 임의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이용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정된 스포츠 기본법을 들여다봐서 거기에서 제가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단어를 이제 뺐고요. 그리고 올림픽 헌장에 있는 단어들을 또 들어가서 이제 이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제가 이제 임의로 단어를 뺐죠. 물론 제가 몇 개 놓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합 단어의 경우에는 서로 단어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뭐 산업 그러면 저는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을 두 개를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이건 철저하게 그냥 아래 한글 문서 정보 뭐 아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이형 분량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을 봤더니 낱말이 1288개고 문단이 15개고 이제 원고지 200자 기준으로 32장이더라. 자, 올림픽 헌장을 또 그렇게 했더니 뭐 672개 뭐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에는 추출한다는 게 218개고 그 올림픽 헌장에는 136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낱말 대비 추출 단어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288분에 218개가 됐죠. 그러면 16.9%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지 한 장당 추출된 단어는 한 6.8개, 그리고 7.4개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서 사용된 다시 말해서 218개가 사용된 빈도수가 696개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림픽 헌장 136개가 246구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올림픽 헌장이 상대적으로 그 분량에 비해서 추출된 단어가 훨씬 더 많더라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건 좀 밀도 있게 쓰였다. 그리고 최소한의 분량으로 썼다 이런 거죠. 뭐 이게 단순 비교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는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혹시 야, 이 올림픽 차르가 어떤 거지? 뭐 이렇게 하실까 봐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그 두 개의 슬라이드를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한국말로도 다 번역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헌장의 올림픽 이념, 그러니까 올림피즘이죠. 올림피즘의 fundamental principles입니다. 기본 원칙. 그래서 1항부터 7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대충 보시면 어떠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지 눈여겨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헌장의 1조, 1장의 2조, IOC 사명과 역할입니다. 이것도 조항 1번부터 16번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션 같은 거. 예. 글자 그대로 미션이죠. 미션 앤 role of the IOC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 헌장을 제가 이제 그 단어를 말씀드렸지만 136개라고 했고요. 이것을 분석을 하니까 단어를 나열해서 이제 이건 당연히 제가 영어로 이제 단어를 뽑아냈고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번역된 한국말을 가나다선으로 제가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아까 잠깐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한테 해당하는 게 있나 또는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파란 글씨는 그냥 순번이고요. 까만 거는 이제 추출된 단어고 빨간 거는 이제 사용된 횟수입니다. 사용된 빈도수요. 뭐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가만 있어봐. 이게 좀 순서대로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림픽 헌장에서는 sport라는 게 22번, 그리고 encourage라는 게 9번, 뭐 support 9번, 그리고 올림픽 무브먼트 6번, 뭐 이렇게 쭉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6개가 과연 어떠한 빈도수로 글자가 나열되고 사용되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 기본법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218개죠. 당연히 여기서 파란 글씨는 이제 순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글씨 까만 글씨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빨간 글씨는 빈도수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가나다 순으로 해봤더니 가장 많이 사용된 빈도수의 단어, 스포츠, 국가, 사항, 시책, 지방자치단체, 국민, 수립, 스포츠, 진흥, 시행, 법률 이런 단어들이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올림픽 그 차로하고는 그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되는 단어들이 다를 수는 있다. 그거는 뭐 다 인지하셨을 거고요. 그러나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어떤 데 주로 초점을 맞췄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빈도수는 그렇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제가 뭐 그냥 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거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스포츠 기본법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올림픽 차러에 있는 헌장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뭐라 그러죠? 텍스트 분석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올려봤습니다. 재미로요. 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서 이 빈도수가 어떻게 서로 어떤 차이를 줄까? 빈도수가 의미하는 게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해봐서 이번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하고 올림픽 헌장을 사실은 요거는 그 제가 그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요. 예,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가장 왼쪽에 X축의 왼쪽에 그리고 가장 빈도수가 오른쪽에서 요거를 X축의 길이와 Y축의 길이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높은 빈도수의 단어부터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기본법하고 이거 잡으면 안 돼. 이대택 선생님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죠? 네, 아니, 예, 전체에서 지금 컨트롤 하시나 보죠? 제가 음성을 했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질문 계속하세요. 이대택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X축, Y축을 같이 했다가 제가 이제 외도 또는 스큐니스, 그러니까 빗돌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 그래프로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빗돌림이라는 것을 한번 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하고 올림픽 헌장이 총 추출 단어수가 218개고요. 그리고 그 사용 빈도수가 696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림픽 헌장은 136개 단어에 249개의 빈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된 탑 2.5% 안에 든 단어는 몇 개일까? 또는 상위 5%, 10%, 20%, 30% 안에 든 단어들이 몇 개인가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696개 사용 빈도에 대비해서 상위 2.5%에 들어간 5개의 단어는 몇 번 사용됐을까? 그러니까 168번이 쓰였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 10%, 20%, 30%에 해당하는 5개, 11개, 22개, 43개, 65개의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이렇게 알아봤고요. 올림픽 헌장에도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여기 이제 누적 빈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각 그것을 제가 오른쪽에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파란 게 스포츠 기본법이고 그리고 요 오렌지 색깔이 올림픽 헌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좁은 공간 안에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됐던 단어의 빈도수가 그나마 조금 올림픽 헌장이 더 퍼져 있다. 그러니까 한쪽 몇 개 단어에 쏠려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막 그냥 예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거저거 다 집어넣느라니까 중요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단어가 들어갔는가에 대한 질문, 이제 곧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들에서 과연 충분히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림픽 헌장하고 스포츠 기본법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를 한번 제가 파란색으로 했고요. 이게 한 4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깐만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까맣게 해서 색깔이 안 들어간 거는 이제 공통된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파란 단어만 이제 파랗게 색칠한 단어만 이제 공통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 올림픽 헌장에서 있는 단어 중에 혹시 아니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제 주관입니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단어를 또 빨간색으로 한번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배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여성, 뭐 평화, 모두 스포츠, 뭐 미래, 인류, 연대, 성적 성향, 뭐 존엄성 이런 단어들은 들어갈 만한 단어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기본법 포함된 단어들을 참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몇 개 단어에 치우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됐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단어들이 이거는 올림픽 차로만 비교를 했으니 혹시 뭐 다른 그 문건과 비교하면 또 다른 단어들이 필요하겠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야, 이 단어는 꼭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꼭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단어들은 저는 꽤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기본법이 필요한데 이 기본법에 필요한 뭐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야? 그래서 그것들만 일단 들어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그 가치지향적이나 미래지향적인 데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문은 뭐 나중에 이제 우리 포럼 끝나고 다 자료를 또 공유하시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다시 한번 스포츠 기본법의 구성입니다. 눈에 익으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왼쪽에 목적하고 기본 이념을 빨간 글씨를 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것 또한 제가 임의적으로 다른 기본법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법의 목적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는 지금 스포츠 기본법의 목적을 지금 적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어떤 목적들로서 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한 것은 뭐 중요하거나 꼭 그것이 반영됐다는 내용들을 좀 적고 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입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그리고 스포츠 기본법의 목적을 읽어보시면 완전히 그 색깔이 확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의 목적은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이건 또 철저하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제가 헌법과 관련된 뭐 내용을 좀 적어놔서요.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과 혁신위원회가 권고사항,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거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한눈에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법 간의 비교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기본법 간에 한번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넣네요. 이 얘기도 또 해야 되네요. 기본법의 목적을 여기 보시면서 제가 또 네, 죄송합니다. 기본법의 목적을 보시면 스포츠 기본법이고요. 여기는 문화기본법이고요. 여기 국어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문화기본법의 목적하고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화, 스포츠만 단어만 바꿨죠. 제가 보시겠지만 이렇게 빨간 글씨만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 글씨와 이 파란 글씨만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 기본법하고 문화 기본법은 그냥 목적을 그냥 똑같이 그냥 복붙하고 그냥 몇 개 단어만 바꿨다 이런 거고요. 국어 기본법을 한번 보시죠. 국어 기본법을 보시면 이건 매우 제가 봐서는 매우 창조적으로 정말 저는 그 기본법의 목적을 썼다고 보고요. 환경정책 기본법도 저는 하나의 예로서 그것의 목적을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스포츠 기본법의 이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상임위 통과한 이념이고요. 그리고 문화기본법의 이념입니다. 이거 봤더니 이것도 뭐 처음에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라는 문구의 내용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념이라는 게 뭐 같을 수도 있죠. 뭐 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스포츠 특이성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번은 또 아까도 목적과 이념이 똑같다면 거의 이것은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매우 문체부가 편의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의 이념을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그 문장이고요. 보건의료 기본법을 볼 때도 완전히 이념이 다릅니다. 저는 스포츠하고 문화가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주체로서의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념을 혁신의 권고사항이고요. 빨간 글씨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What if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또 제안을 해본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짧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 권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국민의 권리. 교목부에 구성했어요. 자, 이번에 스포츠 기본법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국민의 권리. 그러니까 이거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문화기본법 이념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기본법의 권리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권리 보니까 이거는 또, 스포츠 기본법하고 달리 적어놨고요. 가정기본법을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적어 있고요. 사회보장기본법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2항하고 3항은 국가지방자치의 책무로서 저는 일단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권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인가 글쎄요, 뭐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거는 국가의 책무로 가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스포츠 기본법의 국민의 권리 똑같이 제가 썼고요.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관해 모든 사람이 향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적어놨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리고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의무와 책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듯이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스포츠가 권리도 있지만 저는 그 크기의 차이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의무와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국민의 권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국민의 권리와 책임 또는 해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의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하고 있는으로서 저는 스포츠권이라 한다라는 권리를 적는 동시에 이 항을 써서 모든 사람 스포츠 공공성을 위해서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완전히 그냥 상상력이죠. 또는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저는 분명히 헌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권리로만으로서 스포츠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찌 보면 국민 한 개인의 임무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 사회적으로서 이득을 선사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권리로서의 이득을 선사하는 것도 적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래서 문체부가 만든 이러한 물론 뭐 의원입법이지만 매우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아까 문화 기본법하고 이렇게 똑같이 거의 복붙하던 느낌 또 그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뭐 기타 등등 뭐 제가 조문을 전체 다 안 했지만 최소한 목적과 이념과 아니면 국민의 권리를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관점에서 스포츠 기본법이라는 이름만 또는 몇 개 단어만 바꾼 형태로 좀 하지 않았는가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법 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10조부터 한번 보십시오. 10조부터 여기 17조까지 보면 다 시책등이에요. 보시면 기존에 있는 법을 다 챙겨 넣느라고 이제 매우 노력한 그런 흔적인데, 과연 지금 이 시책을 떠나서 우리는 가리방산을 정말 환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나? 과연 이 기본법이 그것까지 보장하고 있나? 거기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봤나?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리방산 지금 복구가 안 됐고요. 복구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가리방산 깎아내리면서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슬로프를 건축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냥 막 여러 가지 자재, 뭐 돌,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쌌나 봐요. 그러면 또 그 토양의 산성이 달라진다네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파괴 복구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줘야 뭐 이건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자,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이 말하는 환경을 한번 봤더니요. 제22조 스포츠 환경보호에서 스포츠 시설의 설치 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뭐 혁신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 또 한번 더 들여다볼까 하면서 이제 환경정책기본법 기본 이념을 들여다보더니 여기 어떤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단순히 이게 스포츠 환경보호가 스포츠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한정되어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25지부는 저는 스포츠 환경보호 그리고 최소한 지금 현재 많이 얘기하는 기후 변화 문제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백하건대 그리고 저도 짧았지만 스포츠 혁신에서는 기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금 현재의 시책 그리고 국가의 의무 책무를 지금 현재에만 들여다보지 않았나. 뭐 이렇게 따지면 뭐 환경만 있겠습니까? 기후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이 아니라 기본법의 구조. 그래서 제가 이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의 구성, 문화기본법의 구성을 한번 또 대비적으로 봤고요. 제가 뭐 아까 스포츠 기본법과 문화 기본법을 비교하면서 목적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비교하면서 다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또 조문을 보면 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기본법이 거의 다 시책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문화 기본법은 그거와 달리 또 구성 편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그 편성의 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러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좀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뭐 제가 혼자 또 하는 거니까 대신 10조부터 17조를 좀 확 줄여버린 그런 저의 시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좀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좀 과감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그러니까 사실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이거 뭐 단어부터 조문부터 구조부터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끝날 것도 절대 아니죠. 그것을 제가 다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최소한 제가 이 검토해 본 결과 제가 그냥 아주 짧게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인다 그러면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좀 없는 사람 챙겨주자고 했더니 그래 가진 사람들이 그래 또 그거 나머지 또 다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이대택 선생님께서는 이제 올림픽 헌장하고 스포츠 기본법을 단어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이제 취지가 잘 담겨 있는가를 설명해 주셨고, 또 몇 가지 구조와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스포츠와 연관시켜서 논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한 30분 하셔가지고요. 제가 가능한 제 말은 이제 정리 요약하는 건 줄이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은 세 분인데요. 우선 김대희, 정준영, 원민경 이 세 분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김대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그 부산에 있는 부경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이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 연구와 이런 어떤 법안의 기초 이런 것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기도 체육회 이사를 맡고 계시고 한국 대한핸드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스포츠 기본법의 어떤 그 내용과 어떤 구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을 때 스님께서 이 연구를 맡아서 스포츠 기본법의 어떤 초석을 닦는데 기여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대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에서 한 10분은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경대학교의 김대입니다. 네. 네, 하여튼 저희 스포츠 기본법 세세하게 또 분석해 주신 거는 또 이렇게 법학자로서는 저한테 되게 신선하게 또 예,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스포츠 인권연구소에서 개최한 인권 포럼이 이제 3회 정도 됐는데요. 또 2회 때, 3회 때 계속 이렇게 저희 스포츠 클럽법이랑 스포츠 기본법을 다뤄주셔가지고 또 이 법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예, 상당히 또 이해도도 더 깊을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여가지고 예, 상당히 또 좋고 또 이런 또 기회에 또 이렇게 토론자로 또 초대해 주셔서 또 너무 이렇게 감사의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드트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예, 충분히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 기본법이 이제 계속 이제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추진됐던 거는 이제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계속 논의가 돼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계속 이제 논의가 되어 오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어 왔었지만 이 결정적인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이 기본법에 대한 권고가 아무래도 이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률 추진, 입법 추진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입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그런 수기 과정이 좀 없었었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라든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입법되다 보니까 이 입법에 초점을 맞춰서 좀 약간 급박하게 좀 진행된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이 좀 이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 기본 목적이라든지 뭐 기본 이념이 이 문화기본법과의 차이가 없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본법인데 이 문체부 안에 기본법의 체계와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가야지 또 이게 달리 갈 수 없다라는 또 정부의 또 입장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이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 부처가 이제 주무부처가 있는데 저희 이제 뭐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체부 체육국이 또 이제 주무부처가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넣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떤 용어 자체도 이거는 용어도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다. 또는 이게 우리 부처에서 뭐 할 게 아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건강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복지나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용어들이 우리 부처에서 쓸 수 없는 용어 아니면 법률적인 충돌 문제 아니면 법률의 중복 문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배제된 그런 용어들도 또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워낙 많은 또 내용들이 개정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본법에서는 어떤 이 꼭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이 우리 그 국민체육진흥법 외에 체육관계 법률들을 이제 크게 조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대표적으로 조금 그 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그동안에 이제 저희 법률에서 좀 미비했던 것들이 이 기본법에 이제 담길 수 있었던 내용들은 일단은 이제 그 3조에서 이제 용어를 조금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체육을 이 스포츠로 좀 대체해서 좀 정의를 하고 아까 좀 그 채팅창에서도 약간 나왔는데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저희가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을 스포츠로 대체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전문 생활 장애인 학교 체육 그 분야별 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기본법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체육과 스포츠의 영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일적으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 스포츠와 이 체육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특히 이제 기본법은 스포츠 기본법으로 정의했는데 또 그 밑에 많은 하위 법령들은 또 체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용어적으로나 이 법률 체계적으로나 이제 맞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또 미비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국민의 권리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 부분 아까 이태주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정부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아까 이게 책무로 넣자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책무 부분은 또 책무 부분대로 않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넣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들어갔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체계적인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하나로 묶을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주자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이제 3조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사항들은 뭐 스포츠, 국민의 어떤 스포츠 보장이라든지 뭐 지능교육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뭐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생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체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정책의 수립을 이제 이 스포츠 기본법에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10조부터 17조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게 기존에는 물론 체육국에서 하게 되지만 이게 체육국 안에서도 이게 뭐 정책과 거냐 지능과 거냐 산업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기본 계획이라든지 정책들이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체계적으로 갔던 게 아니라 그냥 각 부서별로 정책이 수립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법에서 이게 명확하게 국가적인 정책 차원으로 보다 확립 체계적으로 좀 수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야별 시책을 이제 수립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스포츠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법 하위에 이제 한 12개 이제 개별 법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 주신 뭐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든지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든지 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주거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법 체계가 거의 다고 그다음에 이 하위에 이제 개별법들이 없다 보니까 이 기본법 체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세세하게 담고 그 부분에 대한 뭐 벌칙 조항도 있고 다양한 조항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이제 스포츠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률들이 하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법에는 세세하게 담지 못하고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법률들 안에 이제 우산을 씌워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지나다 보니까 또 기본법만 딱 보면 아 우리 타부처법보다 기본법이 너무 이제 빈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의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위원회 권고라든지 아까 이특 교수님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충분히 제대로 이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이제 보완이 조금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제한에 있어서 제안 드릴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미비한 점들은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은 기본법을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제 추진해왔고 혁신위의 권고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이제 법이 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 기본법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일 거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 보완될 부분들이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징계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스포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이런 중재기구의 설립 물론 뭐 그냥 사법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법적인 절차 내지는 아니면 상사중재원을 통해도 되겠지만 저희 스포츠 분야에 있던 이 선수의 권익보호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저희도 이제 회장선거가 이제 다 개별적으로 다 되다 보니까 이 회장선거 이후에도 워낙 많은 분쟁들이 다 이제 법률적 소송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포츠 범주에 뭐 e스포츠 정신활동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원래는 법안에는 이제 넣어놨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아니면 이런 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으니 쟁점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드러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 여기서 이제 해결하고 가는 거는 이 용어의 통합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희가 그냥 합의를 하고 체육이랑 스포츠랑 혼용해서 쓰자. 뭐 스포츠 기본법이라고 하고 하위 법령에서는 뭐 체육을 쓰던 스포츠를 쓰던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만 되면 크게 뭐 큰 논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아니 스포츠 기본법이 있는데 안에는 또 체육도 쓰고 뭐 국민체육진흥법도 있고 뭐 이게 과연 체계적으로 맞냐? 그래서 저는 이 체육과 이 스포츠 용어의 어떤 통합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좀 추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또 토론 맡았는데 오랜만에 또 이대특 교수님 발제에 제가 토론 맡았는데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요 세 부분,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대특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이제 저는 질문을 남기면서 시간 관계상 저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초안을 기초했기 때문에 내용도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한계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이대택 선생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교수님께서 다음 토론을 맡아 주시는데요. 정준영 교수님은 현재 그 방송대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스포츠 사회학 관련해서 굉장히 그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셔서 저희 집에도 선생님 책이 저 2권이나 있습니다. 예. 그 200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정준영 선생님께서 그때는 스포츠 인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무엇을 스포츠 인권 교육의 내용으로 담아야 되는지를 모를 때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주말마다 모이셔가지고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오후에 모이시면 밤 늦게까지 그냥 12시까지 막 몇 분이 모여서 그 컨텐츠 짜고 이랬던 기억이 이제 생생하고 전국에 교육 다닐 때 저도 막 같이 다녔던 기억도 생생하고요. 그 2010년도에 만들었던 인권위에서 만들었던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거의 대부분을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선생님도 10분 안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방송대 생활체육 지도과라는 학과가 생겼는데요. 제가 임시로 거기에 학과장도 맡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체육계분들과 더욱더 많은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대택 선생님 그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발제문이 아마 초초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그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한 부분까지만 있었던 것이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대택 선생님 평소 뵐 때마다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혹시 오늘 발표도 보니까 창의적인 방법, 참신한 방법, 김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저희는 법대로 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런 전공을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긴 하는데 하여튼 이대택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문제가 뭐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왜 굳이 올림픽 헌장하고 물론 아까 인위적으로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올림픽 헌장하고 비교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국가의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이 법하고 전 세계를 차원으로 하는 올림픽 그 헌장 이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어서 그다음에 차라리 유럽 평의회 헌장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유럽 스포츠 헌장 이걸 이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유럽 평의회도 여러 나라들이 합친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각 나라에 권고하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 국가 차원하고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이런 거 거리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이 비교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올림픽 헌장을 이 비교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내용과 관련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한 이런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대택 선생님께서 비판하셨듯이 국가지향 현재 이 기본법이 국가주의적인 이런 지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목적에 보면 사회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이런 식의 이 표현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여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이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렇다면 현재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주요한 쟁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뭐 이것들이 좀 잡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틀 같은 것들이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법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법이 우리가 쟁점으로 삼고 있는 문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국가주의적으로 이 스포츠가 활용되었다는 것,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주의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 뭐 이것이 가장 주된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 거기에 파생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는데 이 스포츠를 넓게 확장하자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의식이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먼저 선명하게 목적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바로 그런 그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는 사실 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구분을 없애자라는 것이 지향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런 이 분리, 그러니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나눈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그 구분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막상 법의 구성에 보면 전문체육에 대한 시책, 생활체육에 대한 시책, 또 학교체육에 대한 시책, 뭐 어떤 분의 이 논의를 보다 보니까 학교체육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식의 이 연구도 나오는데, 이 당연시하면서 전문체육에 대한 시책, 생활체육에 대한 시책, 학교체육에 대한 시책, 이런 식으로 내는 것 자체가 처음에 목적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대택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은 바로 이제 그걸 없앤 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이왕 단어로 따지셨으니까 이 개별 단어까지도 우리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의 권고안에서도 그렇고 이대택 선생님의 그 안에서도 그렇고 if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법에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과 국민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평의의 이 문장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이, 그러니까 성과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배경 이런 거 관련해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해야 된다. 스포츠 시설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 좀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어 문장이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National or Social Origin, 다음에 Association with the National Minority Property versus Other Status, 이 부분을 National or Social Origin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또는 사회적 배경을 바로 국적을 불문하고 로 해석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적까지도 불문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 올림픽 원장에는 당연히 그걸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법에서까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유럽평의의 이 헌장에도 보면 이 두 번째 조에서 그 모든 시민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권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일단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보장 주체가 국가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민권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국가에 소속된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 법은 과연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이상적으로 올림픽 헌장처럼 정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문제 상황,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상적인, 너무 미래지향적인 건 분명히 좋습니다만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현실적 합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역사책에도 흔히 나오듯이 이 바이마르 공화국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같은 것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제정되는 바람에 오히려 현실적 합성을 잃어서
이 히틀러의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쟁점에 가장 충실하게 먼저 법을 만들고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건 아까 김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새로운 문제가 터진다면 거기에 맞게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저 나름대로 이대택 선생님도 if라는 걸 제안하셨으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제안을 해본다면 이 법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정하고 체계적인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매우 저희가 토론을 많이 해볼 만한 주제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할 거리는 세 분의 발표 토론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에 좀 정리해서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에 참여해 주실 원민경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신데요. 어떤 분은 이 법무법인 이름이 원이어서 대표 변호사이신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법무법인 원이 굉장히 크고 공익 활동을 많이 하는 법무법인이죠.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변호사로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여성 인권 내지는 또 인권과 관련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인권 연구소 운영위원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이셨고 민변에서 현재 스포츠 인권 팀을 만들어서 이끌고 계십니다. 네, 원 변호사님. 저는 두 분께서 저희 법의 상세한 이 법과 관련한 상세한 토론해 주셨다면 저는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기본법이 강구하고 있는 이념에 대한 부분과 함께 법이 추진되는 과정을 접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혁신위는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종다양한 인권 침해와 성폭력의 속수무책인 현실을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과 대통령님, 정부의 의지가 모아져서 2019년에 활동을 하고 7차에 걸친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4차 권고에서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 권고하고 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가 인간의 존엄, 차별 금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의 스포츠에 대한 권리, 곧 스포츠권이 적극 보호되고 증진돼야 됨은 물론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인 행복, 사람 사이 유대, 지역사회와 공동체 민주적인 발전, 인류 문화와 평화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이 이념으로 명기되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헌법상 너무나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의 바탕을 둔 스포츠권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법 상식을 스포츠 기본법의 그 이념으로 천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들이 스포츠권이 행사된 그 현장에서 공허한 메달 하나 추구하기 위해서 용인되거나 묵과되어 왔던 현실 때문입니다. 혁신위는 엘리트 위주, 메달 지상주의, 국가 주도의 진보한 스포츠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본권인 스포츠권을 누리는 그 현장에서 그 어떤 인권 침해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 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본적인 개인의 인격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무시되면 물론이고 온 우주보다 무거운 가치를 갖는 생명에 대한 가치까지도 철저히 무시되어 왔던 스포츠 현장에서 이제는 그 기본적 인권부터 다시 살펴보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기본법이 이념으로 가지고 가야 이 현장에서 만연되어 왔던 폭력, 성폭력, 불공정한 관행들이 바뀌고 근절될 것이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혁신 활동이 마감되고 혁신위에서 권고안을 논의하면서 나왔던 많은 염려와 그 뜨거움, 강력한 의지가 문체부 발간의 작은 책자 안에 갇히게 되면서
허울뿐인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마침내 어떤 긴장감도 없이 이 기본법이 발의되어 상임위까지 통과된 것입니다. 이제 문체부는 스포츠 혁신이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이행했다는 그 한 줄을 그 이행 목록에 추가할 것입니다. 이 스포츠 기본법안은 19대, 20대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2019년 활동한 혁신위에서 권고했던 기본법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체육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맹목적인 스포츠 진흥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정해야 된 스포츠 기본법은 과거 잘못에 대한 통렬한 문제의식과 처절한 반성 속에서 스포츠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함께 작동될 때 비로소 현실화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국회 문체를 통과한 스포츠 기본법과 과거 스포츠 혁신에서 권고했던 스포츠 기본법은 이처럼 제정이 권고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또 정부는 21대 이번 국회에서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본법을 형의화,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 문체의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이후 여러 언론의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혁신위가 권고했던 이 제정 취지가 매우 절묘하게 왜곡 훼손되어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 의원은 발의된 스포츠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을 알리면서 스포츠 기본법 통과로 그동안 체육과 관련해 여러 법률이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유기적 연계와 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용어가 법으로 명문화되고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을 조성해 스포츠 보급 확산이 용이해졌다고 밝히고 앞으로 스포츠 보급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단순히 스포츠 보급 활성화나 기존 법령을 통합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을 권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조용히 긴장감 없이 제정 과정을 거친 스포츠 기본법이 과연 기본법에 담긴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저는 국회와 문체부에 다시 묻습니다. 스포츠 기본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스포츠 기본법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온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톤이 높은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은 다양한 의견과 또 토론이 다양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채팅창에 굉장히 의견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쭉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 어디 갔지? 이게 제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발제 중에도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채팅창에도 스포츠의 어떤 새로운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은 김대희 교수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용 선생님이신가요? 예, 보면 예컨대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된다면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신체 활동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과 함께 18조의 은퇴 후의 지원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오히려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와 체육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예, 제가 이게 채팅창이 좀 한눈에 잘 안 보여서 제가 요약을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크게 봐서는 스포츠와에 대한 개념 정의 문제가 하나 크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의 어떤 주체로서 이 현재의 법안은 모든 국민을 주체로 삼고 있는데
이대택 선생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에 대해서 정준영 선생님께서는 또 모든 국민이 좀 합당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발언을 좀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한눈에 다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채팅창에 발언을 원합니다라고 좀 올려주시면 제가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아직 질문이나 아니면은 의견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으시네요. 예. 제 말씀이 잘 들리죠? 예. 정혁철 쌤 잘 들립니까? 들리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사회자가 자꾸 말을 하는 거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좀 다른 분이 아직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오늘 발제하신 이대택 선생님 말씀하셔도 좋고, 김대희 교수님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저는 이제 이 법의 어떤 목적이나, 기본 이념 같은 것에 국민의 권리라고 이걸 명시하면서도, 보면, 또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냐면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인다. 그리고 스포츠의 가치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한다. 이런 데 다 초점이 가 있어요. 그냥 권리를 앞에 명시는 하지만 이 권리가 어떻게 해서 권리 그 자체가 인간의 어떤 행복한 삶, 행복 추구라든지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로 이게 다 수렴이 되고 귀결돼야 되는데 그걸 거쳐서 결국은 스포츠의 확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건 목적과 어떤 기본 이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조항들을 보면 이 법은 또 하나의 스포츠 진흥법이다.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진흥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많이 아실 수 있는데요. 스포츠를 예컨대 스포츠 정책의 기본 원칙 7조를 보면 1조에도 보면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그리고 끝이에요. 그 뒤에는 뭐냐면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스포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과 여건을 조성할 것, 5항에도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것, 모든 것들이 스포츠 진흥에 초점이 낮춰져 있지 이것이 과연 스포츠를 국민의 어떤 하나의 인권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8조를 보면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정책의 기본계획이 아니라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쭉 그래서 스포츠 진흥 이 법의 어떤 조항들을 보면 8조의 1항에 보면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 제도의 마련,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뒤에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스포츠는 스포츠 인권의 보호와 증진 내지는 향상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저는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장이라고 쓴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진흥 앞에 스포츠 인권의 보장은 어디 가고 진흥이 그렇게 다 나열돼서 이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그야말로 문구 하나 단어 하나가 모든 정책을 다 쓸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걸 과연 스포츠를 권리로서 보장한 스포츠 기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진흥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십시오. 보면 전부 진흥입니다.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조들과 운영. 그래서 스포츠 정책위원회도 구조에 보면 1항에 스포츠권의 보장과 스포츠 진흥 계획의 수립과 조정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것과 나란히 스포츠권 보장과 나란히 국제 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국제 경기대회의 어떤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 어떻게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과 나란히 병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스포츠 기본법의 취지를 살린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2항에 보면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스포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국제 경기를 위해서 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조항들은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생활 스포츠에 관해서는 다른 법은 전문 스포츠에 관한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생활 스포츠에 관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가 과연 이제 권리로서 얘기할 때 이게 건전한 여가 선용일까요? 그야말로 존엄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하나의 권리라면 이거는 그냥 여가 선용의 차원하고는 차원이 정말 다른 문제 제기였는데 이걸 여가 선용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를 완전히 원점 내지는 이전으로도 후퇴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 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만든다는 게 없고요. 생활 스포츠의 대상과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과 이런 것들을 정하는 법률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 학교 스포츠가 나란히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 뭐 19조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모든 것이 스포츠 진흥이고 24조에 보면은 국제 교류와 협력에서 국제 경기대회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법률로 만든다. 지금과 같은 올림픽 위주 내지는 국제 대회에 나가는 그 위주의 것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것을 스포츠 기본법의 원래의 취지를 담은 법률이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청이 좀 높아졌습니다만은 이 취지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뭐 발제자 선생님도 좋고요. 김대희 선생님 뭐 제가 막 처음 만드셨다고 막 답변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취지로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정준영 교수님, 원민경 변호사님 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지금 권용 선생님 맞으시죠? 예. 권용 선생님 제가 말씀에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셨는데 뭐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팅창에 발언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기 줌 화면에는 용권 이렇게 돼서 권용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권영섭 선생님이신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권영섭 선생님이십니다. 예. 혹시 만약에 지금 달리 발언하실 손을 드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이대택 선생님도 좋으시고 김대희 교수님 예, 지금 권영섭 네네, 교수님께서 발언을 원하고 계세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예, 저는 솔직히 오늘 최숙현 선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슨 법인 줄 알고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잠깐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원민경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 근데 지금 어떻게 스포츠 기본법은 스포츠 그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교육, 신체활동, 운동, 스포츠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저는 지금 그렇다면 현재 이 기본법이 최숙현 사건이나 다른 그런 성폭행 사건이 예방할 수 있는 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원민경 변호사님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법은 원래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폭행 같은 게 원래 범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포츠의 가치를 또 올려놓으면 나 하나 희생하지는 또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발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뮤트 아, 네네. 제 말이 안 들렸군요. 예, 예. 근 교수님 말씀이 꼭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토론을 원 변호사님께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어, 하지만 그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그러니까 저희, 제가 교수님의 그 말씀을 잠깐 놓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잠깐만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 그 좀 다시 한번 예. 예, 변호사님, 제 오늘 들어온 이유는 네. 그런 사건이나 성폭행 등이 발생한 거는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래 왔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제정되는 기본법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네. 그거보다는 행복이, 인권이 더 중요해. 이런 느낌인 줄 네. 알고 저는 조금 봤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문경남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 이거 어게인, 스포츠. 네. 그러면 사후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생겼어요. 네.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쭤봤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그 부분이 아마 문경란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기본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스포츠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이 기본법에 제대로 담겨야 그 기본 가치에 따라서 각 스포츠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잡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갈등을 조율하고 그 안에서 스포츠권을 누리게 될 텐데, 저는 이 스포츠 기본법이 말은 스포츠 기본법인데 중심축은 스포츠 기본 가치가 아니라 스포츠 지능으로 옮겨가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기본법이 이렇게 조용하게 제가 긴장 없이 마련된 국회에 이렇게 상임위까지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 혁신위가 다양한 권고를 통해서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꾸는 많은 제안들을 할 때마다 많은 반대가 있었던 기존의 스포츠 단체들, 단체협회 등에서 어떤 반대 의견도 없이 법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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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예,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님? 네, 네. 네, 네. 네.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권영석 교수님도 말씀 주셨고, 아까 그리고 정준영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는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내용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본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 기본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포츠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인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스포츠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로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잘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와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 줄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스포츠 기본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스포츠라는 것의 진흥을 위해서 뭐 엘리트 스포츠, 전문 스포츠, 생활 스포츠, 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인권, 스포츠 권이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버린, 그러니까 거꾸로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불행히도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의 지원 세력이 아니고 그 지원되는 사회의 항목들을 위해서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도구 내지는, 그리고 거기에 살짝 권리를 얹음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얹음으로써 어떻게 우리 사회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포츠 기본법만 쓱 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로 따지면 아까 김대희 교수님도 말씀하실 거, 정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이라는 게 이상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실을 반영을 하고 뭐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현실에 쓰이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현실을 먼저 타파해야 되는 거니까 현실 문제를. 자,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이냐 국민이라는 것도 이제 항상 그 악유가 있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목적이나 이념 정도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배치해 놓고 그리고 그 하부에 있는 내용들을 인권, 스포츠권이라는 것에 좀 지원 사격해주는 방식으로 기술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좀 확인이 됐지만 그런 겁니다. 기본법이라는 것은 부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헌법 바로 밑에 그래도 부처와 상관없이 모든 내용들을 부처를 이렇게 아우르는 방식들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체부 그런 거죠. 이거 우리 단어 아니야. 보건, 건강, 복지, 평화 이거 우리 거 아니야. 하지 마. 이 순간 이거는 또 부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민체육진흥법은 그래 문체부 네 거라고 치고 그러면 기본법은 아니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잖아요. 아니 없는 사람 좀 챙겨주라고 그랬더니 있는 놈이 또 챙겨가네.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인권을 빙자한 인권을 마치 우리가 위한다라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국가 발전, 사회 발전 뭐 이렇게 가는 꼴이 안 좋은데 이게 만약에 스포츠만 그랬더니 봐라 딴법은 이렇잖아 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게 딴법도 거의 다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김대희 교수님도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 같은 법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답답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오늘 포럼 같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를 체육계, 스포츠계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공감한다는 것이 좀 필요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감의 자리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를 좀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네. 네, 고맙습니다. 김대희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간단히 아까 이대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제 이 제정이 되면서 가장 핵심은 이게 이제 문체부 입장도 있고 이제 국회 입장도 있고 이제 제일 저는 여기서 문제는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없었다. 그 다음에 이게 수기 과정이 없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저는 벌써 전에 좀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래는 아까 그 무경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뭐 참여권이라든지 스포츠 기본권이라 이런 거는 원래 초안에는 저희가 이제 스포츠 복지라는 개념 안에 이제 참여 중심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복지도 우리 게 아니다. 또 생명 존중도, 아니, 문체부가 생명 존중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엄청나게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체부나 이제 국회 쪽의 생각은 이 스포츠 가치는 무조건 이제 그 안에 스포츠 가치 안에 이제 뭐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는 뭐 페어플레이다. 그다음에 뭐 공정성이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이 기본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원한다 뭐 이런 게 없는데 그 스포츠 가치만 지원하고 뭐 육성하도록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스포츠 가치가 최고의 가치는 페어플레이고 공정성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그런 가치를 조금 더 하자. 그리고 일단 문체부는 스포츠 진흥 안에도 그런 스포츠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포츠를 진흥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이대수 교수님이나 아까 무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래는 인권 중심이 돼야 되고 사람 중심이 돼야 되고 이걸로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는 스포츠를 안 해놓고 스포츠 안에 세부적인 파트별로 하나를 그냥 인권으로 두다 보니까 이 기본법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이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체육계 모든 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인식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법에 기본법 만드는데 자기네 분야 빠지면 왜 우리가 빠졌냐 막 이게 나오고 또 최근에는 지금 뭐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이게 자꾸
개별법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이 큰 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까 이덕기 교수나 문화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람 중심의 저희가 이제 기본권으로서 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게 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러한 기본권적인 가치면 차라리 헌법 개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헌법 개정할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얘기도 나오지 않고 왜 우리 스포츠 기본법에 내는 거 다 넣으려고 하냐 또 이러한 또 반론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부도 이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기본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 개념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부처 간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핵심 쟁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국회 통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좀 이런 자리를 좀 한 번 더 아니면 뭐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조문별로 과연 이 조문의 내용은 뭐고 아까 이대태 교수님이 오늘 여기까지만 한다가지고 다음에 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과연 그 조문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이러한 기회를 좀 자주 있으면 저희가 한번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좀 기본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김대희 교수님도 굉장히 많은 고충을 그 과정에서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을 좀 더 빨리 당겼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왜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늦게 만났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조금 이제 이 기본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자꾸 드리고 싶은데요. 권영석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거는 이미 그 10여 년 전에 스포츠 인권을 할 때도 그때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와 같은 인권 침해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 인권 침해가 제가 1회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인권 침해의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그런 국위를 사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게 된 그 깊은 뿌리가 있고요. 그 뿌리가 학교 스포츠 정책이나 그 밖의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메달보단 인권보다는 메달로 이제 나아가게 됐던 그런 어떤 정책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어떤 가해자의 엄벌로 끝날 게 아니라 구조를 좀 해결하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렇다면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국가주의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 패러다임은 그야말로 스포츠가 하나의 어떤 국위선양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 체육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자는 거였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 모든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되는 법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금에 있는 법들도 다시 재조정을 하고 그야말로 스포츠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의 체계로서 총리실 산하에 뭐 예컨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온갖 거를 규율할 수 있는 스포츠 정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그런 어떤 방향을 잃지 않고 모든 스포츠의 정책이 스포츠 기본법과 스포츠를 권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수렴되게 하게끔 하자. 이게 이제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 교수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것도 우리 원래의 취지가 있고 김대희 교수님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법학자로 접근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난관에 부딪혔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토론이 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되는 바람에 저희도 몰랐어요. 예,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하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문체부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 완전히 배제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언론에 이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자고 하시는 말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법 사이로 넘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찝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국의 스포츠가 제대로 갈 수 있고, 그 많은 그 스포츠 인권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말도 못한 채. 그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획기적으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점들이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 정준영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그 스포츠권의 주체로서 지금 모든 사람을 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국민으로 하는 것이 현실 적합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헌법을 바꿔라 이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헌법 개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특히 이제 자유권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려고 개정안을 내놨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다 아울러서 해당되긴 하지만, 특히 시민권이 없는 이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초국적 사회에서는 오히려 헌법 개정보다는 이런 스포츠를 통한 어떤 다문화 사회,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융화, 어떤 다양성, 이런 걸 보장하는 것은 헌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스포츠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법을 만드는 취지도 그러하거니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준영 선생님 여전히 생각을 그대로 하시나요? 네. 예, 사실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두 가지일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쓰는 용어일 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할까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사실 문체부의 이해관계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문체부에서는 바로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더 많은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목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발전, 사회통합 이런 용어들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그런 빌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일 텐데, 지금 문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사업을 위한 이런 항목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업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주목되는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 국민의 스포츠권이라는 것은 소홀히 하고, 사업으로서 우리 되면 이주민들,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업, 이런 쪽으로 막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 또는 걱정, 네. 우려 같은 것도 약간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어떤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언제나 그 취지는 무색해지고 왜곡되다 보니까 막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에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이 스포츠 기본법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많은 분들이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발언에 대한 하시겠다는 요청은 없으시고요. 경기대학에 계시는 이홍구 교수님께서 채팅창에 예산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예산 배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스포츠 남녀 평등에 관한 타이틀 9법에서 핵심이 예산 배분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김대희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산 배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 기본법에서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배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국민체육진흥법에 이제 기금의 조성과 이제 기금의 사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나왔던 저희 모든 국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초안은 모든 사람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갔는데 이제 쟁점이 나온 게
이제 입법 그 과정에서 아니 헌법도 모든 국민이고 유사입법리에 찾아봐라. 그래서 유사입법리에 다 찾아봤는데 유사입법리에서 모든 사람으로 나온 게 없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법률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외 사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논리들을 잘 만들어서 뭐 헌법에는 안 돼 있지만 우리 스포츠에서는 이게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이주민도 있고 이렇게 모든 예, 어차피 예,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제 경기 대회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포함되니까 그러한 논리를 저희가 좀 잘 만들면 좋겠고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국제 경기 대회가 왜 같이 들어왔냐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 총리실 소속으로 저희가 국가체육정책위원회에 이제 넣기로 했는데 지금 총리실 안에 저희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체육이 들어가니까 뭐 두 개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또 국회나 저쪽에 정부 입장에서는 총리실 안에 또 체육 쪽이 위원회가 두 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예, 저희가 인권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이 거기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안을 만들다가 그렇게 된 예, 그런 또 경과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냥 예, 정부나 정책 입장에서는 예, 그 편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예, 그렇게 돼서 예, 법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바뀔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법사위만 남고 뭐 예, 본회의 통과하면은 이게 제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좀 힘을 모아서 예, 제정되자마자 바로 예, 개정을 하는 예, 그런 절차를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예, 뭐 이왕 뭐 악법도 법이라고 제정이 되면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예, 이게 제정이 되면 그 제정 이후에도 뭐 저희 국민체육진흥법도 지금 거의 한 45회, 46회 개정된 것처럼 기본법도 계속 개정을 해서 예,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 저희가 공정한 스포츠 환경 그다음에 참여 중심의 또 스포츠 기본권이 제대로 되는 그러한 기본권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그게 스포츠 기본법의 취지가 반영이 될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기본법이 제정되면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이제 하위 법령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참여 중심이라든지 뭐 참여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이나 뭐 스포츠산업진흥법이나 스포츠클럽법이나 이러한 저희 기본법 에 맞게끔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작업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법 체계라든지 기본 이념이라든지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보장이 됐으면 이제 하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한 12개 체육 관련된 관계 법령이 그런 기본 이념과 국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개정 작업도 저희가 좀 서둘러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관련법이 저희도 그 스포츠 기본법 검거할 때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작업이 이제 기본법이 바로 서야 유관해서 이제 개정이 이어지는데 이게 참 사실은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핵심은 예산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 분야의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는 작업이 그야말로 국가의 의지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예, 그래서 이홍구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 지적해 주신 내용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대택 선생님께서 손 드셨네요. 네네. 그래서 느낀 건데 뭐 현실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납득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들은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가는 방향으로서의 그 생각의 공유 플러스 일종의 저는 운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생각하고요. 하문주 선생님 지금 올려주신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이주민 여러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도 저는 국민으로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이 사는 그냥 인간으로서 저는 권리로서 그게 보장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 물론 그거에 별도 조항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귀찮지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권영섭 선생님은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인데요. 예, 한번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체육,
뭐 스포츠 이렇게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우리도 이제 그래서 스포츠 기본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헌법이 명시한 어떤 행복 추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신체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뭐 평등권 뭐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이 개념이 기존의 체육 개념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본권으로서의 어떤 스포츠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이 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혁신위 권고문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스포츠는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이 자발적인 몸의 움직임과 표현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 및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신체 활동, 체육, 운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게 어느 정도나 그 이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토론에 어떤 토론을 이해한 것으로 좀 던졌는데요. 가능한 기존의 어떤 체육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모든 신체 활동과 체육과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좀 국민의 어떤 행복과 자아실현과 어떤 복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뭐 이거는 별도로 이제 토론을 좀 한번 또 별도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홍덕기 교수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여기 계신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럼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현실적 참여를 통해 상황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우 그 액티브한 의견을 내주셨고요. 함원주 선생님은 아까 이제 주체를 국민으로 하느냐 모든 사람을 하느냐에 있어서 이주민 또는 이주민 자녀들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고 선수 등록하여 전문 체육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나 사례가 너무 많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권의 보장과 함께 시민권보다 더 나아가는 모든 인권의 주체로서의 모든 사람을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권영섭 교수님께서는 저희 아이들도 이러니까 아마 이제 거기 미국에서는 시민권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명석 선생님은 병렬적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엘리트 학교 생활체육 구조를 의미합니다. 모든 스포츠를 하나로 보고 스포츠 참여를 층위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엘리트 체육 중심, 경기력 중심, 결과 중심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아까 정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뭐 제가 자꾸 말을 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참 현실적으로 정책을 관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처의 어떤 주간 부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영역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혁신위원회에서의 개혁 방안이 엘리트 죽이기다. 이런 이제 그 공격이 너무 많아서 엘리트 죽이기 아니라 엘리트 살리면서 엘리트가 학교와 생활체육과 공존하는 거다. 이런 어떤 논의 속에서 이제 항상 그렇게 병렬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점, 예, 말씀드리는데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야, 우리가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시간이 5분이나 남는 포럼이나 이 토론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해서 오늘의 사회자는 빵점이다 이랬는데 뭐 시간을 잘 지키게 해서 그냥 잘 지켜주신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더 말씀을 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예, 홍덕기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상황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홍덕기 교수님 뒤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가 막 지금 옆에서 있는데 홍덕기 교수님 제 말씀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네, 뭐 조금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한번 이 채팅창에 올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 스포츠 인권연구소가 지금 네. 창립된 지 뭐 1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그 혁신이 또 권고가 끝난 지 벌써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어떤 정부의 이런 혁신이 권고안에 대한 이행 상황들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문제의 인식은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포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문체부라든가 뭐 국회라든가 좀 액션을, 저희 의견을 좀 전달하고 널리 알리고 좀 액션을 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채팅창에 올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6월 말에 상임위 통과하는 걸 보고 제가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7월이 오늘까지 정말 마음이 괴로웠었는데요. 뭐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 이제 그래서 사실은 포럼을 할까 말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럼을 역시 하니까 좋은 의견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또 특히 김대희 교수님 같은 경우 혼자서 참 외롭게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좀 더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자리는 더더욱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인데요. 58분인데 포럼은 예정대로 저희가 원래 5월, 6월, 7월 하고 8월은 너무 더우니까 한 달 쉬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올해 이제 3번이 더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9월에 뭘 할 건지는 저희가 또 더 많은 고민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우리가 스포츠 개혁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주제를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오늘 이 스포츠 기본법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게 함께 하신 분들의 다 같이 아마 그 동의하는 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론화의 어떤 과정을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제 그 홍덕기 선생님 스포츠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국회도 사실은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관심이 없으시고요. 이게 이제 그 스포츠 인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심히 찾아가서 설명하고 열심히 또 가서 얘기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고요. 법사위라도 가서 또 열심히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한다면 뭐 또 법사위 안에서도 그나마 또 개정될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노력들도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주축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정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최대한으로 원래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함께 예를 써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60분 정도가 함께 해주셨어요. 사실 요즘 무슨 행사를 해도 30명 넘기기 어려운데요. 이 코로나 이 무더위 시대에 60분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저희가 사실 스포츠 인권위원회까지 인권연구소가요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 그 상근자도 한 명도 없고요. 상근자 둘만큼 돈도 없어가지고 상근자도 없고, 저희가 막 진짜 너무 막 힘들게 그냥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특히 폭염에 앞서서 건강하시고요. 좋은 이런 어떤 논의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정신 건강을 맑게 해줍니까?
힘들지만 더 우리를 이렇게 힘나게 하는 이런 포럼과 활동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